안녕하세요. 하이와이의 유아입니다. 오늘은 하이의 정석, 그중에서도 세안의 정석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클렌징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그 다음에 스킨케어,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베이스, 파운데이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조 하나하나까지 다 알려드릴 계획인데요. 대체 아이섀도우는 언제 바르냐 궁금하실 텐데 지금 아직도 스킨케어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부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피부만 제대로 바탕이 돼주면 화장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조금만 발라도 진짜 예뻐 보일 거예요. 클렌징을 건너뛰고 우리가 스킨케어부터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빼먹었던 클렌징을 한번 다뤄볼까 해요. 세안법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나 잡지나 이런 데서 보면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제품이 너무나 많아도 아직까지도 클렌징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수강생들 보고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클렌징의 기본 하이의 정석에서 시작해볼게요. 세안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안을 왜 하세요? 화장을 지워야 되니까. 화장을 안 해도 밖에 있다가 집에 오면 더러운 게 많이 묻었을 것 같고 이거를 지워내야 될 것 같고 개기름이 또 올라온 것 같고 그러면 개기름도 안 올라오는 건조한 피부는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세안은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은 아니에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들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뭐 세안을 하지 않는 게 피부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뭔가를 바르고 심지어 최소한의 화장을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쓰잖아요. 그런 걸 쓰는 순간부터는 당연히 클렌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클렌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클렌징을 하는 게 맞는지 아셔야겠죠. 클렌징 밀크,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클렌징 젤, 클렌징 폼 너무너무 많아요. 건조하면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개기름이 많고 여드름이 나는 분들은 클렌징 젤, 화장을 조금 진하게 했을 때는 클렌징 오일, 그리고 화장을 가볍게 했을 때는 클렌징 밀크. 이것도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오늘 어떠한 메이크업을 했어. 풀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이것저것 막 다 발랐어. 그럼 화장들을 잘 지워낼 수 있는 클렌징 오일이나 크림같이 굉장히 리치하고 딥 클렌징이 되는 것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반대로 굉장히 라이트하게 화장했어요. 그럼 왠지 클렌징 오일 쪽보다는 좀 더 가벼운 클렌징 젤이나 밀크를 써야 되는 것 같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건 피부 상태를 따져서 클렌징을 선택하셔야 돼요. 과한 피지, 각질이 맨날 쌓이고 왠지 여드름 피부랑 개기름 피부는 클렌징 오일 쓰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클렌징 오일은 무조건 안 써요. 데일리 클렌징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안고 가세요. 그거는 클렌징 과정에서 뭔가 제거하는 것 외에는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피부는 건조하고 메이크업 자체도 굉장히 가볍게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뭔가 꼼꼼하게 지워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클렌징 오일을 매일 쓰면서 심지어 잔여물 남을까봐 클렌징 폼까지 이중세안을 하세요. 이분들은 클렌저만 가볍게 밀크 같은 걸로 바꿔주셔도 피부가 완전 좋아지고 심지어 2달, 3달 있다 보면 달고 살았던 붉은기가 사라지는 그런 기적 같은 경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기본적인 루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홈케어로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분들을 놓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클렌징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볼까 해요. 클렌징의 마무리는 뽀득뽀득 깨끗하게 씻겨야 다 씻긴 거다. 그렇지 않아요. 뽀득뽀득 씻는다는 자체가 피부를 더욱더 건조하게 만드는 거고 뽀득뽀득한 마무리감의 클렌저들이 우리 피부를 굉장히 건조하게 자극적이게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뽀득뽀득한 마무리감을 포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부가 밸런스를 찾아갔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도 아니고 무조건 정답이에요, 여러분. 뽀득뽀득한 마무리감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 얼굴에서 필요 이상으로 세안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여드름 피부는 아니지 않나요? 개기름 피부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지 않아요. 뽀득뽀득해야만 이 기름이 쫙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자체가 이미 피부가 원하는 밸런스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니까 개기름 더 많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유분 상태를 개선을 하기 원한다면 피부 스스로가 원하는
그 밸런스를 빨리 찾아줘야 돼요. 이때 첫 번째로 포기해야 되는 거 바로 뽀득뽀득한 세안이에요. 뽀득뽀득하게 매일매일 씻다가는 피부가 작살나요. 그리고 건조하다 못해 붉은기가 생겨요. 아무리 약산성 세안제, 순하다 하는 걸 쓰시더라도 그 특유의 뽀득뽀득한 마무리감에 집착하고 그거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자극받을 수밖에 없어요. 2중, 3중 세안하지 않았을 때 노폐물이 남은 것 같은 느낌. 그냥 기분 탓이에요. 이거는 기분 탓이구나 하고 빨리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2중, 3중 세안은 아주 올드한 세안법 중에 하나고 브랜드들이 옛날에 첫 번째는 두 번째로 씻고 두 번째 거는 세 번째로 씻고 막 이런 식의 루틴을 어떠한 과학적인 이론도 없어요. 그냥 만들어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정답이라고 믿고 사용을 한 거예요. 클렌징은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피부를 망치는 주범이에요. 제대로 안 씻어서 피부과 가는 사람들보다 너무 열심히 씻어서 피부과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 한 번만 클렌징을 하면 닦아내는 토너를 쓸 때 꼭 잔여물이 묻어나와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되게 진한 거의 뮤지컬 배우 같은 수준의 분장급의 화장을 하셨어요. 파운데이션에 파우더까지 써서 얼굴을 완전히 진짜 쫙 발라놨어. 혹은 요즘에 아주 유분에 강한 마스크도 찍히지 않는 그런 쿠션을 탄탄하게 발랐어요. 근데 되게 세정력이 약한 밀크나 젤로 지우려고 해. 잘 안 지워질 수 있어요. 지운다고 지웠는데 잔여물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그냥 우리가 길 가다 보는 회사에서 보는 우리 동료들의 메이크업 있잖아요. 딱 그 정도 내추럴 메이크업이야. 이거는 2중, 3중 세안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클렌징을 잘못한 거예요.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긴 하지만 적은 횟수의 세안을 해서가 아니고 제대로 씻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클렌징 오일은 지성 피부, 트러블 피부가 쓰면 안 된다. 이거 완전 틀린 말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진짜 화가 나요. 이 근거도 없는 얘기는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일까요? 지성 피부, 트러블 피부일 때부터 클렌징 오일 썼고요. 클렌징 오일로 매일매일 정말 솟아나는 피지, 블랙헤드 같은 것들을 관리했어요. 클렌징 오일을 쓰면서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을 관리하고 이중 세안을 하지 않으면서 얼굴의 밸런스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클렌징 오일은 모든 피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전에 클렌징 오일 쓰고 왜 그렇게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첫 번째, 이중 세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이중 세안을 하지 않았고 이중 세안을 하지 않은 지 진짜 오래됐지만 옛날에 나왔던 클렌징 오일은요. 이중 세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벽히 헹궈지지 않고 잔여물이 남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품들을 테스트하고 추천할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얘는 이중 세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지성 피부, 트러블 피부 정말 많은 분들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인 화장품 브랜드가 임상 시험하는 인원의 최소한 10배는 되는 정도의 사람들한테 테스트한 결과 이상이 없었던 제품들. 근데 이중 세안을 하지 않으면 트러블이 나는 제품들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항상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성 피부, 트러블 피부를 하더라도 클렌징 오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대로만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간단하게 단 한 번의 클렌징으로도 메이크업 쉽게 지울 수 있고 피지까지 관리할 수 있어요. 클렌징 오일 같이 왠지 잘 지워질 것 같은 이런 클렌저는 반드시 화장을 하는 피부만 쓰는 거다. 아니라고 했죠. 하루 종일 개기름 올라오고 땀 나고 하다 보니까 모공도 커진 것 같고 막 그래. 그럴 때 클렌징 오일 쓰는 거예요. 딥클렌징 하는 거예요. 화장 안 했더라도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편해요. 비싼 어떠한 각질 제거제 스페셜 제품 없다 하더라도 내가 어제 그저께까지도 썼던 그 클렌징 오일 단 하나만 가지고도 딥클렌징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맨날 클렌징 오일 써도 될까요? 네, 됩니다. 맨날 하면 안 되는 거. 주의해야 될 거는 각질 제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중 세안. 클렌징 오일뿐만 아니라 클렌징 밤, 클렌징 크림. 매일매일 씻어서 부담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강한 힘으로 씻느냐.
그걸 가지고 2번, 3번 씻느냐. 노폐물은 다 지워지고 완전히 피부에 천연 피지 막까지 다 사라진 상태에서 또 씻고 또 씻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것만 따지면 돼요. 내가 그걸 하고 있지 않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안은 뷰티에 있어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아주 베이스 중에 베이스인데 잊을만 하면 연예인 세안법이다 이러한 특정 세안법들이 많이 올라와요. 제발 그런 세안법들은 앞으로는 정말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길 권해드려요. 그런 잘못된 세안법, 유행하는 세안법을 따라하다가 피부를 망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규정을 지으셔야 돼요. 클렌저는 정말 유행이 아니에요. 제품은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지겨우니까 또 어떠한 새로운 것들이 개발됐으니까. 그렇지만 클렌징에 대한 기본은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몇 번씩 뭘 닦고 뭘 쓰고 뭐 순서대로 또 뭘 쓰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한 가지의 클렌저를 가지고 밤에 그냥 그걸로 잘 써주시면 돼요. 근데 그 한 가지를 내가 뭘 선택할 것만 여러분 따지시면 돼요. 내 화장에 따라서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거 외에는 그냥 다 길을 닫아버리세요. 닥토는 클렌징인가 아닌가? 저는 클렌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클렌징 티슈의 개념이 처음 생겨난 외국에서도 그냥 어떠한 클로스로 얼굴을 닦아내는 자체를 클렌징으로 봐요. 완벽한 클렌징은 되지 않더라도 메이크업의 상당 부분이 닦여지고 얼굴 노폐물도 제거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클렌징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나는 고작 이중세안 했어. 그리고 또 닥토를 해버려요. 그럼 이거는 한 3중 세안이 되는 아주 과한 붉은기가 유발되기 쉬운 클렌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의 클렌징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진짜 찝찝함이 남아있다 그러면 닥토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다만 닥토를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은 그 앞 단계에서 절대 이중세안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떠한 클렌저를 가지고 딱 원 클렌징 하신 다음에 닥토를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스킨패드 같은 경우는 닥토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써도 돼요. 근데 안 되는 경우 당연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스킨패드에 여러분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쓰면 어떨까요? 내가 평상시에 클렌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내가 너무 과로했어. 피부에 탈락되지 않은 장각질도 있고 막 피지도 쌓였어. 이런 분들이 각질 제거 성분들이 들어있는 스킨패드를 딱 썼어. 다음날 되면 깜짝 놀라요. 피부가 하룻밤 사이에 너무 좋아진 것 같거든. 이런 분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 스킨패드에 빠져듭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특별한 피부 문제가 없어. 그치만 각질 성분이 들어가 있고 좀 과하게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스킨패드를 썼어. 여기서 바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단 일주일 사용만 해도 붉은기가 확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계속 쓰면 진짜 심해져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에 어떠한 보습제를 발라도 메이크업만 올리면 계속 여기가 튼 것처럼 떠요. 거꾸로 그분은 스킨패드만 끊어도 피부가 되게 좋아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자, 클렌징 도구 얘기해 볼게요. 클렌징 도구는 어떨까요? 정답은 없으니까 저는 클렌징 도구를 잘 안 써요. 근데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수의 수강생들에게 클렌징 도구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추천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클렌징 도구는 절대 필수가 아니라는 거. 뭔가 건성 피부는 건성에 맞는 도구, 중성은 중성에 맞는, 지성은 지성에 맞는 도구를 써야 될 것 같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판매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무시하시면 되고 그냥 잘 클렌징 하시면 전혀 그런 거 사실 필요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잘 먹고 특히 너무너무 규칙적으로 잠을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만 받는다 라고 하시면 솔직히 클렌징 대충 하고 심지어 화장하고 자도 피부 좋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클렌징 도구를 추천하고 저는 어떨 때 클렌징 도구를 쓰냐. 저는 제품 클렌징 기기 테스트 때문에 사실 클렌징 도구를 가끔씩은 사용을 해요. 근데 정말 쓰기 싫은 것 중에 하나예요. 나 피부 지금 클렌징 도구 같은 걸로 자극을 주면 안 되는 오히려 되게 건강하고 좋은 피부 상태인데 도구를 써. 이게 과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도구는 너무 궁금하니까 제가 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쓰긴 쓰는데 진짜
별로 원하지 않고요. 제가 제 피부에 클렌징 도구를 써도 될 때는 각질이 쌓였을 때예요. 근데 그마저도 도구 없이 그 각질 상태에 맞는 화장품만 제대로 써도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도구가 필요 없겠죠? 옛날에는 진짜 여드름도 많이 나고 개기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주 2, 3회 각질 제거 혹은 특정 딥 클렌징 도구를 안 쓰면 피부가 정말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피부가 개선되고 제가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동안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수많은 도구가 나오고 있고 그 툴을 만들어서 파는 분들은 정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도구를 사줘야 되니까 이건 아무나 다 쓰는 거다. 모든 피부가 다 쓰는 거다. 우리 것도 피부 타입에 따라 다 다양하다. 피부 타입에 따라 맞춰 쓰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쓰면 좋은 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트러블 피부는 자칫 염증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딥클렌징을 권하지 않고 진짜 제가 그거를 사라. 너 이거 사. 라고 하는 분들은 바로 남자분들인데요. 혹은 여자지만 피부가 두꺼운 분들, 그리고 유분이 많은 분들. 유분이 많으니까 피지가 많겠죠? 화이트 헤드가 많겠죠? 그리고 블랙 헤드도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가까이서 보면은 까맣게 막 잡혀 있어. 여기는 하얗게 막 콕콕콕콕 모공이 다 막혀 있죠. 만지면 심지어 막 그게 좁쌀처럼 느껴지기도 해. 이런 분들. 근데 여드름은 딱히 없어. 이런 분들은요, 클렌징 브러쉬를 쓰기에 아주 좋은 피부예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조차도 제가 매일 쓰는 거는 완전 반대고요. 주 2, 3회 정도 딥클렌징용으로 쓰기에는 좋아요. 근데 각질 제거제도 주 2, 3회 쓰면서 클렌징 브러쉬도 주 2, 3회 쓴다. 이거는 진짜 안 돼요. 이거는 이중세안이 아니라 이중 각질 제거를 하는 거예요. 또 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클렌징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여러분들이 과해지기가 쉬운 스킨케어라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찬물로 마무리해야 모공이 수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신가? 당연히 아니에요. 알잖아요, 우리가 모공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수축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찬물로 패티 아무리 한다고 해서 모공 작아지지 않고요. 이것도 건강한 피부, 두꺼운 피부는 별 상관이 없는데 작은 변화에도 예민한 피부들 같은 경우는 좋지 않아요. 혈관 자극이 되고 피부가 우리가 계절적으로도 보면 약간의 온도 차이, 아침 저녁 일교차만으로도 피부가 되게 예민해져요. 왠지 따뜻해야 뭔가 모공을 확 열어서 노폐물을 쫙쫙 뺄 것 같아. 그렇게 세안하다가 또 마지막은 찬물로. 이렇게 온도 변화를 급격히 주면 피부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활한 각질 탈락 같은 거를 방해하고 피부가 거칠어지기 쉬워요. 피부가 거칠어지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클래스에 수강생들이 오셔서 처음에 세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적지 않은 분들께서 물기를 닦지 않은 상태로 줄줄줄 흘리면서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그분들 생각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들은 거예요. 세안 후에 바로 물기를 그렇게 닦아버리면 얼굴이 더 건조해진다. 수분이 뺏겨서.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일 뿐이고요. 세안제를 써서 세안 후에 물기를 닦은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빠르게 보습을 해주지 않고 막 시간을 지체한다 그러면 얼굴은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수분이 말라서 당김이 느껴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실시간으로 막 미친 듯이 얼굴에 수분이 막 말라가고 있다, 이런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물기를 닦지 않고 굳이 그거를 줄줄 흘리면서 나와서 뭐 두드려서 흡수시킨다, 그런 건 전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스킨케어에 크게 도움도 안 돼요. 그냥 세안 후에 우리가 편하게 빨리 물기를 닦아주고 미스트를 뿌리던 그 자리에서 뭐 토너를 발라서 얼굴에 보습을 하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얼굴이 막 당겨질 정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신다면 전혀 문제 되실 게 없어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 세안이에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씻어야 되냐. 애들이야말로 아침 저녁으로 진짜 물로만 씻어도 돼요. 근데 어때요?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조차 강해진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바르기도 하고, 또 엄마들이
보습제도 많이 발라주고 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붙고 해서 세안제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아이들은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과한 제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순한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치만 그 중에서도 눈 따가움이 없는 제품, 성인이 쓰는 클렌징 폼 이런 뭐 비누 같은 세안제 중에서 눈이 따갑지가 않고 너무 좋고 순해, 그냥 그거 다 아이들까지 다 쭉 쓰시면 돼요.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는 요따만한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전신에 어떻게 뭐 팔다리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말고 클렌징 티슈 있잖아요. 클렌징 티슈 중에서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거, 요즘에 나오는 건 다 괜찮아요. 클렌징 티슈 같은 거 화장품 사면 샘플로도 많이 주는데 좀 많은 양을 여름에 쓰게 되는 경우는 클렌징 티슈 같은 거 한 통 샀다가 그런 걸로 특히 이제 노출을 많이 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좀 많이 바르게 되는 팔다리 같은데 문질러요. 힘 줄 필요 없고요. 클렌징 티슈면 충분해요. 그런 걸로 문질러주고 평소에 아이가 사용하던 바디워시로 목욕을 시켜주시면 돼요. 집에서 쉬는 날도 세안을 해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집에서 쉬는 날은 세안을 안 해도 된다. 그러나 해야 할 때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 집에서 쉬는 날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아. 그렇지만 실내에서도 먼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과한 피지와 더러움이 없을 때는 밤에도 물로만 세안하고 주무셔도 돼요. 보습하고. 그리고 조금 더 클렌징을 원하면 가벼운 밀크나 폼 정도, 심지어 소량만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내 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집에 있었지만 피지가 완전 느껴져. 그럴 때는 클렌징 오일로 딥클렌징 하시는 거. 아토피 피부와 여드름 피부 같은 특정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어떻게 세안해야 되느냐라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왠지 아토피, 여드름,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더 마일드하게, 더 정말 자극적이지 않게 세안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그런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질환이 없는 분들도 그렇게 세안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마일드하게, 마치 질환이 있는 분들처럼 세안을 해주셔야 여드름 피부, 피지가 과잉 분비되는 피부, 많이 건조한 피부, 이런 피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아토피 피부라고 해서, 여드름 피부라고 해서 저는 정말 특별할 게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피부를 특별하게 관리시킨 적도 있지만 저 역시도 여드름 많았을 때 완전 빡센 세안을 하다가 정말 평범하게 순하고 자극이 없는 세안, 심플한 세안을 하면서 피부가 좋아진 케이스라서 저는 실제 제 수강생들한테도 여드름이 있더라도 2중 세안, 3중 세안, 뭐 하루에 2번, 3번 씻는 거 권하지 않고 제가 현재 세안하는 거랑 똑같이 아침, 저녁 씻으면서 아침에는 물세안, 저녁에는 원-클렌저로 딥클렌징. 그리고 여드름 피부라 하더라도 가볍게 밀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드름 피부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피지 분비도 많이 되고 화이트헤드, 블랙헤드에 염증성 여드름 혹은 접살 여드름이 좀 많은 경우, 이런 분들은 계절 상관없이 거의 사계절 내내 거의 매일 클렌징 오일 사용을 저는 권해드려요. 여드름 피부 클렌징 오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막 영상을 건너뛰게 하셔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는 클렌징 오일 쓰면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한 답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아토피 피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아기 피부. 아기 피부는 뭐라 그랬어요? 순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순하게. 아토피가요, 여기에도 있는 분들 전 많이 봤어요. 제 손님들 중에. 근데 눈화장 진하게 하면 어떡해요? 딥클렌징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여기 아토피가 있으면 눈화장 진하게 하기도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화장이 잘 먹지도 않아요. 피부의 특성상. 근데 했어. 뭐 라인 진하게 그렸어. 포인트 리무버 써야 돼요. 당연히 더 건조하고 더 자극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피부만 생각한다 그러면 아토피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장을 얇게 촉촉하게 최소량으로 하는 게 좋아요. 워셔블 마스카라를 써서 포인트 리무버를 쓰지 않고 눈화장을 지워낼 수 있는 그런 화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에 따라서 클렌저를 맞추기도 하지만 피부 상태가 문제가 있으면 그 피부 상태 개선이 우선이야. 그럴 때는
피부에다가 클렌저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클렌저가 아무거나 쓸 수 없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또 화장이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침에는 밤에 썼던 걸 가지고 아침에도 쓸 수 있어요. 썼어요, 옛날에는. 근데 저는 물세안만 한지 10년 넘었나? 그때부터 피지가 급격히 안정이 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너무 찝찝해요. 뭔가 자고 일어난 개기름이 다 안 씻긴 것 같아. 그치만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게 한 열을 넘어가면서부터 적응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세안이 좀만 과해져도 미칠 것 같아. 뭔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막 사포로 내 살을 문지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적응은 여러분 길어야 2주만 참고 버텨주세요. 난 해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 역시도 저는 기분 탓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진짜로 피지 분비가 심하고 악지성 상태일 때도 아침에는 물세안 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유분이 있어요. 유분은 물로 다 안 씻기잖아요. 맞아요, 다 안 씻겨요. 근데 그냥 물을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톤이 있잖아요. 이걸로 가볍게 물리적인 클렌징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클렌징이 제품만 가지고 클렌징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노폐물이 씻겨 나와요. 그리고 물로도 패팅하잖아요. 진짜 물을 가볍게 얹어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세안 후에 화장솜을 이용해서 탁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노폐물과 유분은 제거가 됩니다. 지성 피부한테, 트러블 피부한테 유분은 완벽히 없애버려야 되는 정말 불필요한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라고 해서 유분을 완벽히 없애려고 하는 생각부터가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유분은 피부의 안정적인 밸런스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과한 게 문제지 절대 완벽히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 피부는 너무너무 똑똑해요. 자꾸만 제거가 되고 건조할수록 유분을 뿜을 수 있어요. 특히 지성 피부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사실 물세안을 권해드리는데 기분 탓이든 뭐든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하신다 그러면 아침에 폼을 쓰실 수 있지만 아주 마일드한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용하는 클렌저로는 제가 추천을 했었던 아벤의 젠틀 클렌징 무스 같은 거 그런 거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근데 진짜 아침에 어느 정도는 조금 뽀득한 사용감 난 그래야 진짜 아침을 맞이한 것 같다 하는 분들한테만 그 정도 추천드리고요. 상관없으신 분들은 아침에도 밤에 사용했던 밀크 같은 거 혹은 밤에는 클렌징 오일, 딥클렌징 하고 아침에 클렌징 밀크를 많이도 필요 없어요. 소량. 평상시 전체 쓰는 거에 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 양만 가지고 T존과 피지가 올라오는 부위 위주로만 씻고 물로 헹궈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해요. 여기까지가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밤에 원 아침에 클렌징. 근데 피부 상태에 따라서 밤, 낮을 달리 쓰는데 그 달리 쓰는 방식이 밤에는 클렌징, 낮에는 물세안을 추천. 그치만 나는 안 돼. 하면 아침에도 세안제를 사용하되 밤보다는 가급적 가볍게 사용을 하시라. 왜? 얼굴의 밸런스를 최대한 이상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피부 스스로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이에요. 이게 깨지는 순간 그 다음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깨지니까 그 다음 스킨케어 어렵고 뭘 발라도 이상하고 뭘 발라도 건조하고 뭘 발라도 당기고 바르고 발랐는데 또 그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게 화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눈화장과 입술 화장을 진하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중세안, 무조건 클렌징 오일 이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피부가 좋으셔. 그래서 피부 화장은 엄청 얇게 심지어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두꺼운 거 싫어하셔서. 근데 눈과 입술에는 뭔가 힘을 빡 준 거예요. 그럼 이분은 클렌징을 조금 더 강력한 걸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눈과 입술이 지나면 그것만 포인트 리무버로 딱 잘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피부 화장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클렌징 밀크나 혹은 폼 정도로만 가볍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얼굴 전체에 어떤 클렌징, 바르는 스킨케어 생각할 때는
얘네들을 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나눠주시면 훨씬 관리가 쉽고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세안제 종류 설명해 볼까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비누가 있고 클렌징 워터,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뭐 이건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타입이냐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제품 바깥에 클렌징 오일이다, 워터다, 젤이다, 뭐 폼이다 다 써있잖아요. 클렌징 밤도 있고 클렌징 크림도 있고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이 많은 종류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잘못 배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세안을 할 거야. 그러면 딱 하나의 세안제를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클렌징 폼, 젤, 밀크, 뭐 워터 뭐 다 포함해서 그냥 한 개를 고르세요. 그냥 쓰고 싶은 거든 누구 추천이든 뭐 UI 추천이든 선물 받은 거든 그냥 일단 하나를 고른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하나는 사실 비누고 워터고 오일이고 뭐고 써봐야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피부일 때는 이게 좋아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기호도 정말 소중해요. 나는 비누 이 느낌 싫고 나는 오일 줄줄 흘러서 싫고 나는 뭐 밀크 어때서 싫고 다 그럴 수 있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종류를 써보시면 제품마다 사용법들이 조금씩 다른데 거기에서 이거는 정말 사용법은 싫어? 그런 거 있으면 굳이 억지로 쓰지 말고 제낄 수 있는 거고 가급적이면 내가 오래 꾸준히 그리고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 마음에 드는 타입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써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의 클렌저를 골랐어요. 그러면 끝! 그 마음에 드는 걸로 밤에 세안을 하시면 돼요. 제가 뽀득뽀득한 마무리감을 권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클렌징 폼이랑 비누는 대부분 뽀득뽀득한데 쓰면 안 되나? 네, 그건 아니고요. 뽀득뽀득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중세안이 문제예요. 이중세안인데 그 마무리가 뽀득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중세안을 하지 않고 오늘 하루 종일 뭐 집에 계셨어. 별로 바른 게 없어. 비누 하나로 세안할 거야. 그리고 클렌징 폼 하나로 세안할 거야 하신다 그러면 뽀득뽀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 그 세안제 하나만 사용하는 거. 비누로 2번, 3번 씻고 뭐 딴 거 쓰고 비누 또 쓰고 뭐 클렌징 크림 쓰고 비누 쓰고 클렌징 밀크 쓰고 폼 쓰고 이런 걸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 세안까지 했는데 뽀득뽀득한 마무리감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세안의 정석을 끝으로 진짜 이 클렌징에 대한 이 얘기들을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얘기했거든요. 클렌징 워터. 클렌징 워터는요 아주 간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클렌징 워터가 저자극이야.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클렌징 워터를 저자극으로 만드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다만 그거를 잡고 있는 이 손이 힘이 세서 얼굴을 빡빡 닦아내고 있는데 어떡할까? 물리적인 게 문제예요. 클렌징 워터의 자극 때문에 피부가 잘못되기보다는 그거를 사용하는 손과 툴, 그 문제로 인해서 붉은기가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건 최소 70-80% 이상이에요. 저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 유난히 두드러지는 붉은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은 다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사용법을 보면 리베나이 리무버를 쓰든 클렌징 워터를 쓰든 닥토를 하시든 화장솜으로 막 엄청 딱 닦아내시고 제가 멈추라고 할 정도로 그런 거는 붉은기 유발. 클렌징 워터가 나쁜 거 절대 아니고요. 잘 쓰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편하시면 쓰세요. 다만 지켜주셔야 될 거. 절대 강한 주면 안 되는 거. 나 힘 조절 못하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끊으세요. 근데 힘 조절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쓰시는데 문제는요. 클렌징 워터를 닦아내면 저도 그렇긴 한데 워터로 닦았어요? 클렌징 한 거예요. 근데 뭔가 남아있는 것 같잖아. 찝찝하잖아. 닦으면 끝이야? 왠지 클렌징 폼을 써줘야 될 것 같고 비누를 써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중세안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 그거 뭔지 알거든요. 그 느낌 때문에 꼭 이중세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 참겠으면 쓰지 마세요. 갈아타세요. 사실은 클렌징 워터는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고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서적으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 우리는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배우면서 컸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근데 외국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클렌징 워터로 닦아냈죠?
그 다음에는 샤워하시면서 샤워기로만, 그러니까 물로만 헹구고 끝. 거기까지 하고 안 찝찝할 수 있는 분들만 클렌징 워터 쓰세요. 물로 엄청 헹궜는데도 찝찝해. 그러면 여러분은 클렌징 워터 안 맞아요. 그 찝찝함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쓰다가 피부가 작살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클렌징 밀크와 오일과 밤은 여러분 입맛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취향대로. 근데 제가 추천을 드릴 때는 우선 세정력은 정답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제품에서 일반적으로 클렌징 오일이 세정력이 높아요. 그리고 클렌징 밤은 클렌징 오일과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 밀크는 그보다 약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킨케어나 클렌징은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는 클렌징 밀크만으로 되는 피부야, 밀크만으로 충분한 화장이야 하시면 밀크 쓰시면 돼요. 피지 분비도 심하지 않고 심지어 건조하고 붉은기가 많아. 그러면 가급적 오일보다는 밀크 쪽으로. 근데 분명 건조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딥 클렌징을 안 하고 가만히 두면 좀 피지가 쌓여.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했을 때 클렌징 밀크, 클렌징 오일, 밀크, 오일, 밀크, 오일, 밀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밀크, 밀크, 오일, 밀크, 밀크, 오일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클렌징 오일을 누군가에게는 매일 사용하는 데일리 제품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에 2-3번만 조심스럽게 쓰는 스페셜 케어 제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클렌징 밤은 보통 오일과 밀크의 중간 정도의 뭐 세정력이나 사용감에서 오일에 좀 더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난 뭐 오일 주르륵 흐르는 거 싫어. 그러면 클렌징 밤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클렌징 밤을 썼더니 이상하게 피지 세정력은 아쉬운 것 같아? 그러면 오일을 또 쓰셔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클렌징 티슈 같은 경우도 아주 간편해서 한때는 진짜 잘 나갔어요. 마찬가지로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는 분들과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클로스 타입으로 닦아내는 거다 보니까 물리적인 자극 그리고 붉은기를 많이 유발해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 플러스 화장솜 이 조합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은 클렌징 티슈도 쓰면 안 돼요. 왠지 클렌징 폼을 써서 이중세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죠?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저는 언제 클렌징 티슈를 쓰냐면요. 입술 지울 때 포인트 지우는데 포인트 메이크업을 했어. 근데 그냥 오일로만 지우기에는 안 지워질 것 같아. 근데 굳이 강력한 립앤아이 리무버까지는 필요가 없어. 일반적으로는 클렌징 티슈보다 립앤아이 리무버가 강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립앤아이 리무버를 쓰면 싹 지워지는데 굳이 그 정도 제품을 안 썼어. 조금 약하게. 근데 또 그냥 원 클렌저로는 아쉽네? 할 때 클렌징 티슈를 미리미리 잘라놨다가 립앤아이 리무버용으로 써주시면 괜찮아요. 또 그거랑 각자의 일터에서 막 야근하고 밤샘 하고 하실 때 전날 막 화장 풀 메이크업 하고 있다가 시간이 점점 갈수록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근데 세안하기는 좀 그런 상황. 다 지우기에는 일이 커져. 그럴 때 아주 가벼운 피부 화장이었으면 깨끗한 물티슈로만 닦아내고 보습을 해주고 혹은 뭐 미스트 살짝 뿌려주고 덧발라주셔도 돼요. 근데 조금 피부 화장을 두껍게 했어. 그럴 때는 클렌징 티슈로 닦아내고 물티슈나 혹은 에멀전 같은 거를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얼굴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거는 클렌저가 아닌데 그게 클렌징이에요. 네, 왜냐면 스킨케어 제품을 썼지만 클렌저는 아니지만 스펀지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클렌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찝찝하면 뭐 물티슈 한번 닦아낼 수도 있고 저는 보통 미스트만 뿌리고 끝. 그러다가 집에 가서 세안을 하기도 하고. 수정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올바른 세안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겠지만 잘못된 세안에 대해서는 사실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최대한 기회가 될 때마다 앞으로도 뭐 세안제에 대한 리뷰는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놓친 게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주시는 질문이 있다면 제가 빠짐없이 안내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그냥 필요 이상의 세안제만 사용하지 않는 거, 과한 힘 쓰지 않는 거, 부족하지도 않게 넘치지도 않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현재 지금 오늘도 이중 세안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 빨리 세안의 강도나 횟수를 줄이시기를 권해드려요. 횟수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건 언제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의 세안 문제를 해결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 답드릴 수 있어요. 까다로운 질문 다 하셔도 돼요. 저는 뭐든 답드릴 수 있어요. 클렌징 이론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말로 설명을 제가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안하는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우선 클렌징 오일을 이용한 오일 클렌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흔히 많이 하시는 그 내추럴 메이크업 정도 했어요. 먼저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워야 될 텐데요. 화장솜을 이용해요. 리무버를 묻힐게요. 이때 중요한 게 도장에 묻혀가지고 얘를 접었어요. 이렇게 접어서 눌러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주르르 흐르면 안 돼요. 그러면 리무버가 지금 너무 많은 건데 주르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묻혀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이상 양이 많게 될 경우에는 눈 쪽으로 흡수되는 게 되게 많아서 눈에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눈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눈을 닦아내는 게 아니고 속눈썹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도 마스카라 여러분들이 발랐어요. 그럼 요거 밑에서부터 속눈썹을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대고 있습니다. 한 10초에서 15초. 이때 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리무버가 많이 묻어 있으면 눈 안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고 있으시다가 닦아내요. 리무버로 지우는 거기 때문에 힘 주지 않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어 나오죠? 저는 이제 집에서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하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쪽을 닦았어요. 닦은 거를 한 번 더 닦아내면 거의 다 묻어요 벌써. 요거를 접습니다. 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를 이용해서 눈 위쪽을 한 번 더 닦아줘요. 이렇게 또 묻어 이렇게 또 마스카라 녹아 나오고 또 접어요. 눈 밑에 요런데 요 모서리와 날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벌써부터 면봉을 들면 면봉을 진짜 한 5개 써도 계속 나와요. 면봉 쓰기 전에 이렇게 또 접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 끝. 힘은 절대 주지 않는 걸로. 그 다음에 저는 예를 들면 워셔블 마스카라를 했다. 아이라인이랑 섀도우 해도 워셔블 마스카라 했을 경우에는 굳이 안 써요. 왜냐면은 클렌징 오일로 여기가 다 지워지니까. 립도 거의 마찬가지고. 근데 조금 진해서 포인트 리무버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우는데요. 립 지울 때도 바깥 선에서 안쪽으로 밀어넣듯이 닦아내요. 비비지 마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입술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당겨서 주름 사이사이를 가볍게만 닦아줍니다. 힘주면 굉장히 자극돼요. 우리 입술이 시커멓게 색소 침착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힘 절대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지웠어요. 화장솜을 접어가면서 클렌징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거의 특별히 더 닦아야 될 걸 못 느껴요. 이런 데 묻어있긴 한데 그런 거는 필요하면 오일 클렌징 이후에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얘는 빼고 클렌징 오일을 쓸 건데요. 여러분들이 양 조절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지금 제가 이걸 갖고 와봤어요. 쉐무라 클렌징 오일을 보면 여기 4라고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이게 처음 좀 몰라가지고 이게 뭐예요 봤더니 4번 펌핑. 여러분 이거 4번 펌핑 하면요 지금 하나 펌핑 했고요. 2번 2번에도 지금 손바닥에서 흘러 넘치려고 그래요. 3번 4번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양을 쓰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 처음에 이거 깜짝 놀랐어요. 얘네가 미쳤나? 아니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이걸 고객들한테 이렇게 많은 양을 말도 안 되게 쓰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화장을 지우게 되면 화장이 당연히 엄청 잘 지워지죠. 근데 이 정도 양을 안 써도 잘 지워져요. 근데 클렌징 오일이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양을 쓰게 되면 그만큼 헹굼이 번거로워지고 헹굼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져요. 클렌징 오일은 우리가 잔여물 남지 않게 잘 헹구는 게 중요하듯이
그걸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을 써주는 게 중요한데 그럼 왜 4번이라고 할까요? 저는 절대 4번의 양을 권하지 않고요. 슈에무라 펌핑 기준으로 저는 2번이면 기본적인 내추럴 메이크업 충분하다 생각해요. 마른 손과 마른 얼굴로 클렌징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앞에 제가 추천했었던 미샤 슈퍼워프 클렌징 오일 블랙헤드 오프 요것만 쓴다 그랬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미샤에 지금 1번 펌핑했어요. 2번 펌핑. 미샤도 2번 펌핑하면 지금 넘칠랑 말락한 정도의 양이 나와요. 이 정도면 깊게 좀 2번 펌핑했어요. 충분하고요. 이거를 흐르지 않게 빨리 해서 이제 얼굴로 얹어줘요. 얹은 다음에 비빕니다. 지금 보시면 볼 쪽 약간 묻힌다는 느낌으로 이마. 지금 눈썹이나 포인트 화장 쪽은 아직 안 가요. 다 묻혔어요. 이때 이제 비벼요. 힘 줘서 지우는 거 아니에요. 비비고 지금도 보면 계속 눈 쪽이랑 입술 쪽은 안 하고 있어요. 미간. 자, 여기서 묻힌 다음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손가락, 그다음 4번째 요걸 이용해서 여기 콧망울,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콧대, 여기 콧날 깊은 뼈 있죠? 여기를 손으로 약간 힘 준다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텐션 있게 그렇게 해야 여기 있는 굳은 피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마는 손가락 하나, 둘, 3개 쓸게요. 이렇게 해서 이마 쪽에 손을 굴려요. 힘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 굳은 피지 박힌 거 혹은 피지를 녹여내야 돼요. 그 다음에 돌아왔죠. 볼. 이런 거 여러분 뭐 잘하시니까. 그 다음에 코 주변 또 한 번.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엄청 빼먹는 거 여기 피지 엄청 쌓이거든요. 자, 손가락 하나, 둘, 셋, 4개 대고 힘을 줘서 누르는 게 아니고 가볍게 여기랑 좀 추하다. 여기 이렇게 이거 꼭 해야 돼요. 꼭 하고 또 돌아와서 자, 이 과정을 빠른 속도로 해서 3-40초 안에 끝낸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화장을 녹여내고 지금 제가 옷에 튈까봐 너무 여기까지 안 가는데 당연히 여기까지 화장, 뭐 선크림 다 지워야겠죠? 그런 다음에 물을 틀어서 손을 씻어요. 손에 있는 클렌징 오일 남은 거를 빠르게 씻어내고 대충. 그 다음에 물기를 털어줍니다. 이거 가지고 젖은 손 문질러요. 이게 중요한데 아까 그 단계에서 화장이 지워진다는 기보다는 지금 요 과정에서 화장과 노폐물이 제대로 지워지는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요것도 한 30초 안에 끝납니다. 내가 설명하다가 지금 잠깐 빼먹었다. 요거 한 다음에 거의 끝난 다음에 입술 쪽을 문질문질 남은 것 포인트 문질문질 하고 이 단계 넘어와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눈 쪽 문질 때는 여기만 지우는 게 아니고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끝으로 이런 데 사이사이를 다 문질러서 주름 힘 안 주고도 주름이 낀 거 제일 잘 지워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손 씻어가지고 얼굴에 끼얹어서 이렇게 이거를 오래 하고 있으면 얼굴에 있는 게 흡수되는 느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초 안에 다 문질러주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헹굴 건데요. 보세요. 전 지금 떠드느라고 셀 수가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 번, 2번 이거를 제가 한 30번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비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물을 계속 끼얹어요. 한 10번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손가락으로 콧망울, 코 밑에 이런데 다 물 한 3번 얹으면 가장자리도 닦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한 20번까지는 꼼꼼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 정도는 계속 패킹. 잘 안 되면 속으로 숫자를 세세요. 헹굼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 제대로 꼼꼼하게 조금 못 지우는 것보다 클렌징 오일 잔여물 남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유의하셔야 돼요. 세안을 마친 후에 물 줄줄 흐른 채로 나오지 마시고 가볍게 닦아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빠르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스킨케어는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근데 만약에 화장을 안쪽까지 꼼꼼하게 진하게 하셔가지고 세안 다 끝났어. 거울 봤더니 잔여물이 남아있네? 또 씻어.
눈가에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기본적인 클렌징이 끝난 상태니까 면봉 정도 쓰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토너를 묻혀가지고 그냥 잔여물만 이렇게 닦아줘도 이미 클렌징이 끝난 상태라서 생각보다 잘 닦여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또 뭐가 남아있는 것 같아. 인공 눈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면봉에다가 묻혀가지고 눈가에 해주시고, 아니면 안구에다가 넣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한 번씩 씻어주고 이렇게 닦아내는 것도 도움이 돼요. 클렌징 밀크 세안을 해볼게요. 리베나의 리무버로 했던 거니까 빠르게 마른 손에. 자, 양은 오일이든 밀크든 지금 보시면 약간 눌러서 펴면 한 요 정도예요. 500원짜리보다 조금 큰데 도톰한 듯. 요게 얼굴에 이렇게 얹었을 때 이 정도 다 거의 팩처럼 펴지는 충분한 양들 다 펴고, 그 다음에 문질문질 전체적으로 발랐고 똑같아요. 여기 커. 여러분들 여기 진짜 잘 씻어야 돼요. 여기 맨날, 그리고 여기 눈 이렇게 감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주름 쪽은 하나도 안 지워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리고 오일할 때 떠드느라고 입술과 눈을 안 지웠어요. 여기 다 묻힌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눈도 포인트 리무버 썼지만 이 과정에서 또 지워줘야 돼요. 낀 거 다 눈썹. 손 씻고. 클렌징 오일의 유화 과정과는 좀 다르지만 제가 또 밀크를 굉장히 오래 써왔잖아요. 밀크도 이 상태에서 젖은 손으로 똑같이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그다음에 이제 헹굴게요. 이걸 이렇게 막 안 다물고 헹구면 이런 데 잘 안 되고요. 눈도 너무 질끈 감는 게 아니라 가볍게 이렇게 해서 손가락 끝으로 속눈썹을 이렇게 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헹궈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밀크만으로 필메 세안하면 자꾸 잔여물 남는다 그러는데 대충 보이세요? 잔여물 없어요. 밀크 지금 하나로 원 클렌징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꼼꼼하게 잘 씻으면 힘 하나도 안 줘도 이렇게 잔여물 없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절대 세정력의 문제로 잔여물이 남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세안을 잘못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어서 다른 클렌징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클렌징 밤을 이용해서 클렌징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부터 리무버를 이용해서 지우고 클렌징 밤을 이용해서 마무리해볼게요. 제가 사용할 제품은 이거예요. 아임프롬 피그 클렌징 밤이에요. 제 사용량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있으면 보이죠? 또 이만큼. 클렌징은 거의 여러분들이 다른 브랜드 제품들을 쓴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만큼이면 충분해요. 왜냐면 각자 밤, 오일, 젤, 제형은 다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얼굴에 펴서 얹었을 때 롤링할 때 그 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살짝 손바닥에 하면 벌써 이렇게 없어지죠? 거의 이거는 진짜 오일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일단은 발라. 포인트 쪽으로 가지 말고 제가 지금 포인트 리무버를 안 썼어요. 세정력을 그냥 보여드리려고 다 발랐어요. 자, 이제 젖은 손으로 클렌징 오일 쓰듯이 자, 이제 헹굴게요. 처음부터 밀릴 필요 없고 그냥 물러가서 패팅. 닦아볼게요. 자, 이렇게. 이거는 착색이에요, 착색. 색깔 그대로 있죠. 그거 외에는 자, 지금 지워진 상태예요. 이번에는 이어서 클렌징 폼이랑 클렌징 젤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그냥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뭐 밀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클렌징 폼을 이만큼 짰어요. 이렇게, 그쵸? 보통은 여러분 젤이나 이렇게 폼은 물을 묻혀서 거품을 살짝 내서 그 상태에서 세안을 하시면 돼요. 펴서 얼굴에다가 마치 클렌징 크림이나 밤처럼 이렇게 해서
먼저 살짝 문질러줘요. 요런데 이거는 뭐 피지를 녹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구석구석에 잘 안 지워지는 것들을 살짝만 녹여놓고 물을 묻혀요. 거품이 보이죠? 다시 여기 부분을 잘 지워지는 부위는 시간을 오래 들이지 않고 마지막에 하면 되고, 좀 중요한 부위 먼저 빨리 지워주고. 저는 지금 겉옷을 입고 있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가장자리까지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만약에 밤에 이제 샤워하면서 세안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 특히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귓볼, 귀뒤, 여기, 귀뒤 이런데 여기까지 다 씻어주셔야 돼요. 거기 피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힘으로 문지르려고 하지 말고 물로 많이 녹여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한 힘으로 헹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빨리 씻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떡해요, 남자분들. 이러고 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클렌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야 할 것들을 중요한 건 다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집에서 클렌징을 수정하고 루틴을 잡아가면서 분명 헷갈리고 어렵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순서상의 문제라던가 제품의 문제, 피부와 관련된 어떠한 매칭의 문제 생길 거예요. 그러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진짜 참고해서 또 그것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아주 속 시원히 풀어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꼭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은 화해정석 세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꽤나 긴 내용이었겠지만 저한테는 이만큼 전달하고 싶은 것 중에서 진짜 이만큼 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만큼을 정리해서 계속해서 떠들기에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지루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과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뭔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기보다는 이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메이크업을 지우는 세안법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의문점, 또 집에서 따라 하시면서 어려운 것들 가감없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원한 답변이 될 만한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중생하지 마세요.